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를 강행해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세종대왕부터 볼까요? 초유의 청문회부터 볼까요? 당연히 초유의 청문회가 논란입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예요. 일단 여당에서 최근에 제기했던 대선 개입의 증거다라며 친여 성향의 유튜버 일부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증거나 증명, 증빙 자료 없이 지금 청문회로 강행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그 청문회에선 관련 의혹 증인들조차 유튜버조차 부르지 않아서 채택하지 않아서 뭘 위한 청문회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한 걸 두고 대선에서 이겼다고 왜 유죄를 줬느냐라며 대선 개입이라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여당과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냐라는 야당의 입장,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법률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부터 초유자가 많이 붙죠. 초유가 많이 붙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느니, 대법원장이랄지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돼서 재판했던 판사들을 부르겠다느니,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느니, 대한민국 역사상 해방 이후에 없었던 일이 지금 현 정부, 그 여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비판, 견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이라는 것은 뭐죠? 여당에는 국민의 지지 받으면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법부 흔들기랄지 아니면 야당 말살하기랄지 그것도 지리멸렬하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야당을 마저 이제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런 행태 자체가 여당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거대 어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이게 이제 삼권 분립에서 입법과 지금 행정부 두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견제장치를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거 사법부도 너무나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 이번에 청문회를 한다고 해봐요. 이제 명색이 청문회죠. 청문회 자체에서 청문회는 듣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어요? 청문회에서 뭘 물어보려는 걸까요? 아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었는가? 왜 빨리 유죄 줬냐? 두 번째는 여당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까요? 아니 그 의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3자 회동, 4자 회동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한덕수 전 총리랑.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대법관에 12명이 참여하죠.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한 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대법관이. 그렇죠. 대법원장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꺼낸 의혹이 바로 유튜브에서 꺼낸 의혹. 4자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거 가지고 막 밀고 나가려다가 이게 거의 거짓말이다. 가짜뉴스가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건 격가지다 또 얘기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격가지가 아니고 메인이죠. 메인. 중요한 부분 하나 아닙니까? 메인 요리입니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역풍맞게 생겼으니까 그건 슬그머니 내리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판결을 빨리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 절차상 위반은 전혀 없어요. 그전에 비해서 좀 빨리 했다 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보면 망신 주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청문회 보면 역효과 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관여했던 판사들, 대법원장은 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회동서를 제기했던 유튜버는 증인 채택을 안 해서 논란입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 조이대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 말을 믿어야 하냐, 조이대 말을 믿어야 하냐. 이 정도면 거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인데요. 근거는 없지만 동지 말을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청문회에 저 유튜버라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김유정 의원님, 여당 내에서 저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나 실체를 아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정청래 당대표도 잘 모르시고 원내대표는 아니, 그 사람들이 해명하라 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난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서영교 의원조차 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튜버가 제기했다. 녹취 조작은 거기서 물어봐라 이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민주당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청문회를 지도부랑 상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내 목소리가 이거 지도부하고 상의도 안 된 것 같은데. 정말요? 뭐 이런 아니,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야당은 반발해서 다 퇴장하고 법사위에서 빵땅땅 했는데 지도부가 상의가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보도가 돼서 저도 정확한 상황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원내 지도부랑도 상의가 안 됐고. 예, 일단 지도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일단 보도는 되고 네. 있는데 지도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된 건지 이거는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얼마든지 의혹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보가 있다면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저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예, 그냥 막 그 풍문처럼 그렇게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는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얘기 꺼낸 의원들이 좀 해명하든지 책임을 져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 의원들도 명확하게 뭔가 뭐 제보가 있었고 신뢰할 만한 뭐 그 제보자였고 또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증언을 할 용의도 있다고 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는 발을 좀 빼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당사자 의원들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빨리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 하는 얘기 보고 나는 한 거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면 사과하고 빨리 발을 빼는 게 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안의 본질을 덮어버리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사법개혁, 그다음에 직위원 재판부의 여러 가지 국민 불신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행태들, 이 부분에 사실 우리의 논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불확실한 증거도 명확하게 되지 못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회동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가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제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저는 빨리 그거는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물증을 좀 찾아보겠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한술 더 나가는 거죠. 더 뜨는 거죠. 자,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청문회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왜 유죄치 파기환송 이런 식으로 하느냐.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없던 일을 왜 정치적 중립을 어겨간다라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무리했느냐라는 청문회를 하려고 5월 달에 열었는데 참석을 안 해서 불발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 것인가, 출석을 할 것인가, 좀 더 확대됐잖아요. 직위원 판사, 또 서울 중앙지법원장까지 해서 대법관 3명까지 포함해서 확대가 됐는데 참석을 할 것인가, 실효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조금 단계적으로 매듭을 지어갈 것은 지어가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유로 지도부랑 이렇게 의논돼서 이렇게 엽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자, 이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당 지도부 입장이 지금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게 모르고 법사위 차원에서 기습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 상의하에 한 것인지는 지도부 입장 좀 정리된 입장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좀 전해드리겠고요.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의혹 제기가 먹히지 않자 청문회를 불러서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 관련돼서 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라 그랬잖아요. 국회가 원래 해야 되는 기본 청문회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네. 그 인사청문회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나만한 청문회로 만들어 놓고서 뭐 하지 말아야 될 청문회는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부끄러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또 청문회도 여야가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의안이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의제도 정하고 개회 일시도 정해야 되는데 아니 간사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열기 힘든 청문회를 절차를 어겨가면서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단독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증인 채택이 되거나 회의가 정교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유튜브. 안 불렀잖아요, 유튜버. 네네. 네, 거기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고 그거 받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은 질의할 자격으로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증인 자리에 서야 돼요. 저 정도 되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증인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법원에 의해서 선거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뉴스공장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선거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다. 빨리 하는구나 라고. 그때는 네. 빨리 하는 걸 굉장히 환영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당시 그 후보의 직접 워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이렇게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일종의 특종이에요 라고 김어준한테까지 얘기를 합니다. 누구 입으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대법원 쪽이랑 소통을 했고 그 결론이 기각 쪽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혀요. 그랬더니 당시 김어준 진행자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라고 역시 전해 들은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증인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어준 진행자 불러야죠. 지금 앞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증인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김어준 씨가 직접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도 유튜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법원 쪽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주자, 기각해주자라고 내부 소통이 있었다라고 자백을 한 쪽이 오히려 더 대선 관련된 개입이고 더 본인이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은 빼고 단순하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다고 대법원장님만 부른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혼자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총 12분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12분 다 그 12분 중에 10분이 찬성을 했으니까 10분 다 부르셔야죠.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부르고 있으며 실제로 불러야 될 사람은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론은 뭡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도해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해 보니까 이번 청문회 결정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도부도 패싱, 초강성 의원들이 밀어붙였다. 당초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전체 회의였는데 회의 끝 무렵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내에서도 초강성으로 꼽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단하고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때리기와 관련된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오히려 속도 조절에 가까웠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서 아까 김주영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 같고 지도부 명확한 공개 지도부 입장 나올 때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일보 기사만 읽어드린 겁니다. 그럼 조기현 변호사님, 그날 기자들이 취재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혹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기류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초강성 의원들과 함께 원내 지도부랑 상의도 없이 더 강경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밀어붙였다라는 게 지금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럼 원내대표가 몇 번 패싱을 당하나요 지금? 글쎄요. 지난번부터? 안건 상정 이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짐작으로는. 보통은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5월 달에 같은 취지의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최근에 대법원장 사퇴론부터 소위 회동설까지 이슈로 부각된 이상 다시 상정을 해서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당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는 회동선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아닙니까? 근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미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이런 대법원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면 역사에서 따져보면 3월 27일 날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있었고요. 28일 날 대법원 선고가 됩니다. 4월 21일인가에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이 있습니다. 22일 날 아침에 소부 배당합니다. 22일 날 오후에 바로 1시간 후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사건도 이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28일, 그 과정을 묻겠다? 예, 28일 대법원 상고 접수 이후에 상고 이유서가 며칠 후에 제출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대법 연구관을 통해서 검토 가능성이 있고 검토가 하나의 방향을 결론을 내놓고 갔을 수 있을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네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2일, 24일 결정을 하고 5월 1일 날 선고일 지정하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었다고 하면 이 일정이 사전에 다 계획이 돼서 하나의 결론을 내놓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도 정치 관여다,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생 판사한 분들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 진행이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절차 결과였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간다고요? 회동설이 없으면 이 지금 의문과 정치개혁 의혹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회동설은 그 과정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유력하게 그걸 입증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지금 얘기한 이 전무후무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그냥 덮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그게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면으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대법원 간 다음에 38일 만에 선고됐거든요. 네. 자,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안인데 이걸 재판이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해서 재판 절차를 들여보겠다? 또 미리 짜고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법원장 12명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있는 판사들인데
자기가 어떤 자존감 이런 게 강한 사람인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파기환송합시다. 그게 환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미리 뭐 짜놓고는 뭐 과정만 겪었다. 대법원 구조를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민주당이 아주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리 사건 자체를 대법관들한테 이번에 뭔 사건이죠? 노수영, 최태원 사건도 미리 준 거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해보라고. 그러면 판사들이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공정성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결정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전에 이미 대법관들은 다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이 심리하고 그다음에 파기환송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뭐 일종의 투표 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 사건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빨리 나왔다고 해서 재판 과정 절차를 한번 우리가 보겠다? 그럼 입법부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그럼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유증죄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그럼 항소심에 왜 무죄 나오는지 절차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겠다? 민주당이 이거 수긍하겠어요?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 절차는 절차대로 됐으니까 그건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회 해봤자 나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사퇴 압박하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청문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